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플렉스 웨비나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플렉스 웨비나는 HR 담당자분들이 이제 각자 실무에서 경험하신 인사이트들을 공유하는 일종의 네트워킹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인사이트들과 이제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HR 담당자들의 커뮤니티인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누실 수 있도록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웨비나가 끝나고 이제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영상들도 커뮤니티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커뮤니티도 꼭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플렉스 웨비나에 아무래도 주제가 이제 또 핫한 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을 저희가 채택해서 20분께 저희 굿즈인 HR 캘린더를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땐 또 당첨되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개발자 채용 그리고 프로덕트 팀 빌딩, 이게 사실 IT 회사의 어떤 국한된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점점 많은 회사에서 이제 이런 IT 조직 내지는 이런 테크 조직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주제로 또 부상을 했고요. 또 가장 채용 시장에서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시길 기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은 뭐 개발자를 채용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이제 우리 회사의 팀의 어떤 문화 또는 어떤 점들을 어필해야 될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 프로덕트 팀을 셋업하고 이제 키워나가려면 이제 필요한 문화들이 있을 텐데 각 팀별로 회사마다 이제 문화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최소 조건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커로 나와주신 타운즈의 황덕수 CPO님이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급하게 또 오시느라고 또 엄청 지금 숨이 가쁘실 텐데, 네, 좀 숨을 돌리시고, 네,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네, 한 잔 드시고요.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네 번의 어떤 창업 네네. 경험과 이제 창업가이자 이제 또 개발자 네. 커리어를 동시에 쌓으시면서 이제 채용 경험도 많이 쌓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HR 담당자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앵글을 가지고 네네. 또 프로팀을 빌딩하고 셋업하신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것들을 좀 잘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네.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운즈에서 지금 현재 타운카 서비스 총괄을 맡고 있는 CPO 황덕수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거의 외길 인생 14년째인데요. 일단 엑시트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 드림플러스 신사업 개발 팀장도 했었고, 또 혼자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로트업이라는 회사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타운즈와 합병되어 CP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해 자동차판 에어비앤비인데요. 서로 차를 빌려주는 대여 문화에 현재 힘쏟고 있습니다. 타운카의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차들, 함께 나눠 탈 순 없을까? 타운카가 시작합니다. 이웃과 차를 공유하는 카뮤니티. 동네 주민끼리 빌렸으니까 더 믿을 수 있게. 필요한 순간 주차장에서 바로 타니까 더 편하게. 안 쓰는 차를 나눠 쓰니까 더 경제성 있게. 야, 쏠쏠한데? 이웃과 함께하는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좋다. 타운카. 네, 최근 타운카까지 저는 각기 다른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 5번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 인력 구성을 총 4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좀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이제 사업부를 나누고 각각 창업을 시키는 저희 이제 컴퍼니 빌딩이라는 일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기획, 개발, 디자인 등의 프로덕트 인력들을 최적화시키는 팀빌딩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타운카의 프로덕트 구성원은 총 9명인데 이 팀빌딩을 완성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저도 이제 과거 대비 최근 급격하게 채용이 어려워진 것을 좀 사실 확실히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좀 채용을 정량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돌리면 많이 지원이 왔었죠. 그래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연차와 연봉이 또 중요했었고 기업의 주도권이 있는 그런 협상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IT 기업은 너무나 많아지고 또 선택지도 넓어진 지금 내가 뭘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옆에 어떤 동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합쳐진 일 중심의 문화가 잘 잡혀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성적 채용에 좀 더 힘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가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반대로 제가 좀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뒤에서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채용이나 합류에는 많은 속성이 있겠지만 회사의 유니크한 프로덕트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과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그 문화를 자랑할 때 좀 합류를 결심하는 최소 조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채용을 하려고 해도 채용 담당자에게는 사실 나가서 싸울 무기가 없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생일 때 10만 원 더 준다고 퇴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뭐 독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최근에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채용 담당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참 공감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과 프로덕트 문화는 좀 굉장히 밀접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게 없었다 보니까 저희 타운카 인력 채용을 최근까지 계속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만들어진 지금은 주변에서 오히려 저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콜드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오시려고 대기 중인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티오가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좀 기다려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진짜 일을 잘한다 이런 문화가 좀 뒷받침되어야 좀 채용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 우리 문화 없는데 어떻게 이러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없지만 각 회사에 맞게 이제 빌드업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확실한 건 문화를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각 구성원들, 이 프로덕트에 있는 구성원들의 욕망을 좀 구체화하면 그걸 이제 문화로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PO, PD 각 파트별로 그런 각각의 욕망을 이해하고 욕망을 문화로 바꾸기 위한 관점을 좀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파트로 준비해봤는데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인데 욕망은 좀 어떻게 보면 간절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문화로 만들고 뿌리 내리게 해주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좀 사실 50명, 100명 되는 큰 회사일수록 당연히 정말 어렵겠지만 한 명에서 20명 사이일 때에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 두면 동료들을 저는 좀 점점 데려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분들의 욕망은 제가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해보고 또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런 왼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거나 주변 개발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더 성장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표면적이 아닌 그런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깊이 찾아내는 그런 해결하고 싶은 능력을 좀 계속 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개발한 결과물의 성과를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를 잘 들어보고 이걸 우리 회사의 문화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사에서 사용된 그런 개발의 특장점을 모아서 간단하게 노션으로 써서 그런 이제 초기 개발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런 세션을 열어주는 그런 브랜딩 문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뭐 요즘에 보는 이제 그런 배민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로 어떤 개발자분들의 그런 개발 스킬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개발자분들이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회사를 많이 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봉인데, 개발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가치가 그 어떤 특정한 금액에 나를 이 정도 인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차이인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동력이 떨어져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봉의 협상의 방식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때까지는 연봉을 이제 얼마를 받고 싶은지 이렇게 서로 협상을 했다면, 저는 이제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고로 만족하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직접 얘기해 달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원하시는 기준치를 제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못 드리더라도 못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서로 간에 이제 합리적인 문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개발자가 내부에 있는데 이제 네임드 개발자가 내부에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회사에서 노력을 해서 외부의 그런 네임드 개발자들이랑 이렇게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좀 같이 내부 세션으로 끌어와서 같이 이제 동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류 문화, 그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 문화인데, 개발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줘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깊게 파고드는 그런 문화를 회사 전체적으로 좀 갖춰주는 게 이런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일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제가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 뒤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와 PM 직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성이 되게 강한데, 서비스를 성공시키고 싶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싶고 또 작은 가설을 던지고 검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가설을 키워나가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성공을 하면 보상을 받고 싶은 이런 한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개발자 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서 리딩하거나 좀 회고를 하는 문화를 많이 가지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가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직관성을 인해서 또 이제 이런 기능을 넣자 이런 것보다는 유저 UT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좀 유저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합리적인 문화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UT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로 오신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좀 가지는 문화도 중요한 것 같고, 가설을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자리 잡는다면 PO나 PO분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된 작은 성공들이라는 보상하는 방식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나 UX 디자이너 같은 부분은 크리에이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시간 대비 퀄리티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목표점이 명확한 디자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디자인을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개발처럼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회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내부에 뿌리 내릴 수 있게 자리를 잡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한 환경은 확실히 시간을 직접 분배할 수 있는 건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만약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퀄리티가 낮아도 괜찮다고 다 같이 납득하는 문화 이런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분들한테 제일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뭐 디자인의 예쁨이나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이 집착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아니면 뭐 리더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집착을 하는데, 좀 목표성에 집중하는 문화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표라는 거는 뭐 회원 인증률을 올리기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하는 거에 더 많이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도 개발처럼 이제 패키징이나
그런 인프라적으로 갖출 수 있는 스킬셋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걸 할 시간을 사실 회사에서 많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CPU님, 네. 방금 이제 채팅창에서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신데 요거는 지금 한번 짧게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UT라는 단어를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UT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UT 말 그대로 유저 테스트인데요. 네. 네. 유저들 직접 만나가지고 실제로 심층적으로 어떤 특별한 베네핏을 드리고 저희를 써본 유저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다 여쭤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실 뭐 큰 내용은 아니죠. 직접 유저를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선구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거기 어떤 속성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외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시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공통된 욕망은 결국엔 성과, 보상, 인정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OKR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사실 도입이 잘 안 돼요. 모든 회사에서 OKR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OKR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게 리더가 말만 잘 바꿔주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저희 앱 너무 느려요? 아니면 뭐 회원가입 복잡해요? 뭐 커뮤니티 기능 한번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한 50페이지 정도를 디자인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앞에 이제 일을 할 때부터 말을 바꿔서 목표 지향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입 인증률 20%에서 60% 정도 올려보는 일을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개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천재 개발자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아예 우리 트래픽 속도가 120%에서 이렇게 개선이 된 게 해주신 분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누구 개인의 직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UT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에서 많이 찾아내서 예를 들면 집에 남는 공구를 좀 빌려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리텐션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리더가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일은 똑같은데 어떻게 포지션이 되느냐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성과와 인정에 있어서 저는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 보상과 인정을 위해서 리더가 회사와 구성원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데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들을 이제 각자 회사에서 사실은 잘 해석을 해서 자사만의 문화로 자리 잡히게 노력하고 브랜딩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회사를 내가 더 좋게 만들고 있는데 굳이 더 좋은 회사로 갈 필요가 있을까를 좀 저는 고민하게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에서 당연히 이제 진짜로 제안이 오면 당연히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제 저희 회사에도 뭐 카카오 서류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민하게 만들었고 아직 계십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저는 이제 카카오 배민에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게 사업의 크기를 떠나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꿈이 거기를 가는 것보다 여기서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냐를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문화를 또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C레벨 분들과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좀 다양한 도전이 열려 있고 나의 결과물에 환호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리더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성공을 이끌어본 경험을 가지는 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욕망을 가지고 각자 회사에서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회사의 조금 특이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역외군수법이라는 사실 어려운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차를 빌려준다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원래 금지이고 저희는 규제 특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타운저 대표님들과 같이 시작을 했을 때 비즈니스 중심적의 그런 사고의 인원 속에 프로덕트 인원들이 섞여 있다면 이 문화들을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이제 인수합병 같은 형태를 3번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층을 아예 분리를 하고 프로덕트 조직과 비즈니스 조직을 나눠서 각자가 다른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최대한 발현하는 그런 문화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이제 유퀴즈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양자역학은 도대체 왜 설명을 들어도 모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거기서 듣고 저도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은 사람의 경험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관점에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채용 담당자분들이나 회사의 구성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하나의 기준을 두자면 일의 끝내미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끝이 나는 압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업무를 보면 기준을 정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 끝나는 것과 시간이 있어도 끝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뱉는 사람과 또 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운즈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상식을 넘어서 좀 프로덕트 동료들과 비즈니스 동료들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를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이제 구성원들을 잘 모았으면 사실 리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거나 연쇄 채용을 위해서는 이제 한 명의 생각이 고객 10만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보통 이제 리더가 고객을 쫓고 이제 직원이 리더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리더가 고객을 계속 쫓고 구성원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리더들은 문화에 집중을 하고 구성원들은 반대로 고객을 위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유저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동료도 더 데려와서 이제 힘을 합해서 이걸 더 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변 동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정성적인 채용 사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한 명도 없을 땐 너무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안 와가지고 저도 이제 리메버 커리어나 이런 걸로 이제 원하는 스펙과 경력을 찾아서 직접 콜드콜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일단 직접 찾아갔고요. 주변으로 직접 찾아갔고 시간 한 번만 내달라서 찾아갔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을 순수한 고민인 것 같은 것들을 커피챗에서 가볍게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채용을 데려오려고 한 것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근처에 찾아가서 그렇게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면접을 본 거죠. 네. 그렇게 했었고 좀 그 자리에서 뭔가 크게 얘기하기보다는 가볍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락을 드렸어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해결점을 알려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잘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파트타임으로 저희가 금액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들과 다르다는 것들 저는 체험을 시켜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많이 저희한테 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그렇게 콜드콜하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여쭤봤을 때 완전 좋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새로운 분을 소개시켜줬고 또 그분이 또 새로운 분을 데려오고 그래서 주변에 좋은 과거 동료들을 좀 많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개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질문 리스트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한 세션을 준비했는데 코드 테스트 같은 거 어떻게 이제 보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드 테스트를 본 적은 없고요. 일부러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개발자분들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당연히 그 스킬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차가 지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뽑아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저희는 반대로 저희 시스템에서 되게 정말 간단한 오류인데 그분의 파트 말고 연관된 파트 다른 파트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저희 이거 문제인데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고연차임에도 제 파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고연차시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히 피드백 해주세요. 근데 저연차임에도 타고 들어가서 추측이 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저연차,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은 분을 저희는 많이 저연차임에도 조금 더 높은 연봉을 확실히 드리고 저희는 데려오는 형식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코드 퀄리티와 별개로 이런 개발자가 훨씬 더 좋은 개발자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소규모일수록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과 피드백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규모 팀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과 쉽게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사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발자의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에도 뭐 P1나 PM급도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이제 각 스텝별로 뭔가 KPI를 설정을 잘하고 고객의 이탈점을 기술적으로 잘 찾아내겠다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저연차고 완벽히 PO 경험을 완벽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비스가 뭔지 알기 위해 매주 5명 고객을 실제로 만나겠다라고 하신 분을 저희는 채용을 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 오셔서 PO를 하고 계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경험보다는 유저의 소구점을 날카롭게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의 리더가 되는 게 저희는 훨씬 더 좋고 또 가설을 잘 세우고 좀 문제 해결점을 심플하게 제시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UT를 중시하는 사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네네. 이제 한번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웨비나를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채용 관련해 가지고 또 네. Q&A를 주신 게 네. 있어요. 네. 그것들 중에서 이제 공통된 질문들 겹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서 네네. 또 그 사이에 또 실시간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도 네네. 함께 저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전 질문을 먼저 좀 소화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많은 HR 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대략적인 개발 직군의 페이밴드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뭐 엔지니어 시장에 되게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밴드를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교과서처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경험하신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엑셀이 어디야? 네. 일단 그 연차별로 보면 이제 2년 차에서 전 1년 차는 일단 빼고 2, 3, 4년 차와 네. 2, 3, 4년 차의 이유는 조금 이제 그 금액으로 가둬두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2년 차는 3천만 원 정도 선이 적당했던 것 같고 네. 이제 3년 차는 3천에서 4천 사이였던 것 같고 네. 4년 차부터는 4천 이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받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레벨이었던 것 같고 물론 기업마다
그 가치는 너무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최근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연차에 또 연차가 적지만 금액이 훨씬 높았던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좀 정리를 해주신 거를 네네. 네. 요걸 답변 정리해 네. 주신 파일이 여기인데 요걸 보시면서 네네.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IT 개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존 대기업. 아마 이 질문 주신 분은 네네네. 아마 IT 팀을 처음 아, 꾸려본 네네. 대기업이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네, 그런 업종에서 이제 뭔가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이런 팀을 빌딩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이런 네. 회사에서는 이제 네네. 아무래도 IT 회사에 비해서는 이제 저는 개발자의 경험이 네네. 없지만은 뭔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조업 회사에서 그런 채용을 하면은 네. 되게 좀 꺼려질 것 같은데 지원을 하기가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좀 갖추어야지 좀 채용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할 네네. 수 있을까요? 일단 네네. 그냥 IT 개발 인력만 뽑겠다 하면 저는 네. 힘든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럼 프로덕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사실 타운주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도 이제 한국타이어 사내벤처로 시작을 된 네.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네. 이제 그런 환경을 거쳐서 창업이 된 케이스인데, 개발자만 딱 뽑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 관점에서 이제 아이템을 좀 잘 규정을 하시고 네. 거기에 있어서의 팀을 같이 갖춰서 사내벤처 환경을 장려하고 이 아이템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좀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네. 저는 이제 효성이라는 대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네. 또 독립적인 형태의 그런 프로덕트 조직에는 가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아마 SI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회사이신 네. 것 같아요. 고객사의 이런 프로젝트 수행이나 이런 유지 보수를 위주로 하는 이런 회사는 네. 실력 있는 개발자는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SI를 이제 선호하는 개발자는 네.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SI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일의 재미 측면의 문제나 이런 게 네. 좀 있을 수 있고, 물론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자체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네, 얘기하는 게 그쵸.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네.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욕망이라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돈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더 문화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SI면은 신규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면 네. 거기에 이제 투여되는 만큼 뭔가 확실하게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고, 조금 더 네, 네. 그런 걸 더 문화를 갖고 닦아서 네. 서로가 서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개발자분들이 오는 곳으로 아예 더 포지셔닝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름의 네네. 조직의 어떤 네네. 채용 경쟁력을 만들 네네.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건 되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신 네네. 것 같은데 콜드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고 네. 어떤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좀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도 뭐 비슷한 네네. 사례를 비슷한 얘기해 내용이 주셨는데 있었는데, 조금 더 경험하셨던 것들을 더 다른 것들도 네네. 혹시 있다면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 리멤버 커리어라는 직접 그런 툴을 많이 썼고, 네.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개발자 형태. 커뮤니티면 주로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저도 좀 개발자 궁금해요. 커뮤니티 엄청 그냥 이게 뭐 이제- 단톡방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냥 네. 그 특정 언어, 네. 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언어들도 사실 되게 많지만 네. 거기 안에서도 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이런 커뮤니티들이 그냥 치면은 카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밴드도 그렇고 되게 이제 개발자분들 소규모로 모여 있는 곳들 되게 네.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사의 이런 서비스에 네.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어요. 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채팅이라면 네. 채팅을 할 때는 뭐 어떤 문제점들이 보통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던지는 형식으로 가볍게 콜드콜을 했었고 뭔가 무겁게 그거를 채용하고 싶어요라고 이게 얘기하면 아니라. 것은 네. 조금 많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옷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갖고 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도록 네. 제가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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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먼저 어떤 면접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우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이런 네네네.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여쭤봐서 네네. 거기에 이제 서로 공통된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네네. 리액션이 오시면은 그분들 위주로 이제 조금 네네. 아웃바운드하게 이제 네네. 나가는 게 네네.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핏에 맞는 분들을 네. 이렇게 잘 모시기에는 더 네. 타율이 높은 네.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또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 한번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네, 기술 스택을 여러 개로 체크한 인재풀 중에 그 사람의 주요 스택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네. 일단은 각 기술 스택을 여러 개 적었다는 것은 네.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최근에 했던 게 섞여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한다고 지금 우리 회사 이만큼 스택을 다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언어 한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 한 가지, 뭐 인프라 한 가지 이런 거 주요 스택은 세 가지를 우리 회사에서 다 쓸 수는 있지만 겹치는 언어나 이런 겹치는 데이터베이스 스펙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정도의 레벨로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스택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특정 네. 사례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뭔가 이제 본인의 스페셜리스트 영역을 한 가지를 네. 좀 사례를 들어서 노션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받아보면은 그게 저는 더 주요 스택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채용 채널이 좋을지 궁금해요. 아주 네, 실질적인 질문이셨고, 뭐 그리고 퀄리티인 지원자를 끌어당기는 채용 공고, JD 작성법이나 어떤 팁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이게 정답은 네네. 있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풀리지 않는 숙제이겠지만은 네. 일단은 주로 어떤 채널들을 막 좀 네. 해보셨나요? 채널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리멤버 커리어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제가 제대로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프로그래머스인가?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채널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초기 단계에선 툴을 쓰는데 네. 그 이후 단계부터는 잘 쓰진 않고요. 그 채널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채널이 더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중에 온라인 말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커뮤니티. 그런 데는 어떻게 좀 네.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세션을 하는 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하는 뭐 네. 인프라 강연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그런 많거든요. 개발자들이랑 오프라인 네. 세션 자체가 일종의 네네네. 커뮤니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그때 뭔가 네. 급급해서 하기보다는 네. 저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채용 네. 담당자 분들이 네. 저는 기획사처럼 네. 이렇게 다니면서 네. 명함 주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좀 많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네. 관계를 이렇게 좀 맺어놨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네네.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힘들더라고요. 상시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다가 네네네. 뭐 관계라든가 라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꾸준히 연락을 취하거나 이렇게 네네.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적절한 타이밍 시기가 왔을 네네.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패를 딱 던질 수 네네네. 있는 그게 그쵸. 되게 중요한. 그래서 평소에 뭘 원했던지 이런 네. 것들을 자주 여쭤보고 어떤 기술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교류를 많이 하다가 딱 그게 핏이 맞을 때 네. 그런 연봉과 그런 문화를 한 번에 아. 이제 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채용 공고 네. 아니면 뭐
한 줄 이런 네. 걸로 이렇게 뭔가 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 성질의 채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하시기에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스킬이 없어서 그런 걸지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 줄에 매료시킬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쓸 수 네,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잘 오지도 않고 네, 네. 그때 당시에 많이 지원이 왔더라도 네. 제가 원하는 PC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품 개발팀에서 사수가 없는 새로 도입하는 파트 혹은 외주에 맡기던 파트의 첫 시니어 채용 시에는 결국엔 시니어가 어떤 포인트에 회사를 지원하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건데 네. 뭐 약간 신사업 부서 약간 네네. 이런 거겠네요. 네네. 네, 네. 그 일단은 이제 신사업 분야의 시니어라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많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사업에 내가 뭔가를 못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신사업을 리딩하시는 분의 역할이 당연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교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음.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내가 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서로 간의 그런 네. 이제 호흡이죠. 그런 게 좀 더 맞으면 오히려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개발에 문제가 생겨도 좀 서로 얘기하면서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좀 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이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네. 되게 메모리 돼요. 아, 그 상황이 굉장히 메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조금씩 건져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이 신사업 하시는 분이 그런 시니어 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고 네네. 아니면은 뭐 네. 이건 생각이지만은 시니어 분이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새로운 파트의 개발 시니어를 뽑으면 네네. 그분의 부담감이 클 테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리드 하시는 분이 네네. 별도로 이렇게 페어로 있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좀 이런 네네. 개발 시니어의 이런 문제나 고민을 이해하고 네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같이 네네. 갖춰갈 수 있는 그러면 제일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그 시니어분의 뭔가 같이 네. 일할 때 가장 시너지가 잘 났던 분 네.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온다면 아, 그러면은 훨씬 저는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왜냐면 다 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기는 좀 근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지 않겠다. 네. 또 그런 분을 네. 같이 구하시기는 쉽지 그렇죠.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좀 채널, 창구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개발자 그리고 채용도 해보신 입장에서 이제 IT 인재 여기서 말하는 IT 인재는 이제 말 그대로 엔지니어나 이런 뭐 프로덕트 팀 분들이시겠죠. 네네. 실무자들이 어떤 기업과 해당 팀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을 때 어떤 창구를 제일 좀 많이 건드리나. 네네. 그러니까 요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유용한 창구가 있으면은 네네. 거기에다 뭔가 컨텐츠나 쓰시고. 이런 걸 아. 바이럴을 해야지 브랜딩을 해야지 이런 고민 끝에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일단은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주변에 네. 건너에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거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는 것 같고 1차적으로 아, 입소문. 일단은 지인을 통한 네. 이제 오프라인 예, 네트워킹을 예. 통해서 네. 그리고 뭐 개발자분이 자기가 커뮤니티가 하나 속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다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 게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등이나 이런 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찾아보는 그런 것 것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스타트업 그런 투자 현황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자본금 알겠죠. 현황이나 그런 투자 현황도 좀 많이 아. 찾아봐요. 왜냐면 이제 회사를 갔는데 금방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경우도 꽤 많다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이 부분은 꼭 이제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막 나와 돌아다녀요.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네, WC로 이제 가서 네. 이제 검색도 네네, 해보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거는 좀 네.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그냥 그 프로덕트 자체를 프로 꼭 자체를 설치를 그렇죠. 해보고 거기에 있는 이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기획이 부족하구나. 아니 여기는 뭐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앱의 퍼포먼스가 부족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럼 내가 벌써 배울 게 없겠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쵸. 명확하게 드러나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네. 지인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앱이나 이런 네. 퍼포먼스, 네. 그리고 뭐 자본적인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궁금하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렇죠. 이런 앵글들로 좀 복합적으로 찾아보시게 네, 수밖에 많이 없는 것 요즘에는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그 스타트업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글들이 너무 많고 네, 그렇죠. 뭐 가도 네. 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글들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되는 보시게 거죠.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아마 질문이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사연 질문은. 네, 여기서도 이제 초기 개발팀 구축을 네네. 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음. 경력에 따라서 전략이 좀씩 달라질 것 같은데 연차별로 아까 뭐 저연차, 고연차 이렇게 뭔가 연차별로 네.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팀빌딩 컨설팅을 네. 자주 받아보긴 하는데 네, 네, 네. 일단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일반적인 앱 기반의 어떤 특정 핏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개발팀 세팅은 네, 일단 최소 4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4명 4명. 정도. 네. 4명이면 뭐 직군이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되게 직군으로 치면 네. 일단 3, 4년 차 이상의 백엔드 한 명이 네.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서버 인프라적인 거나 거를.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왜냐면 인프라는 AWS나 음. 이런 클라우드에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은 뽑기보다는 좀 자주 다뤄봤던 백엔드 분이 같이 네. 겸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3, 4년 차 이상의 백엔드 한 분과 네. 최소 2년 차 이상 프론트 한 명, 그리고 네. 네. PO나 PD 한 명씩 이렇게 총 4분의 네. 호흡이 잘 맞으면 프로덕트 네. 하나를 이끌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이제 연차별로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네. 어떻게 일단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세 분은 그냥 다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백엔드 같은 부분은 네. 사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백엔드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버 업무까지 커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뭐 서버 10만, 20만, 뭐 50만, 네. 100만 이렇게 해본 커리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사실 합류시키지 않고 네. 외부에 있는 회사에서 어떤 뭐 이렇게 스톡옵션 형태나 지분 형태나 이런 걸 주고 같이 이제 비상적 형태로 합류하는 방식도 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직구는 프로덕트를 위해서 많은 공수들을 들여야 되지만 네. 백엔드는 조금 고퀄리티의 업무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도 지금 채팅창 보면은 실시간 질문들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질문을 꽤 많이 주셨는데 네. 1번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이 답변을 주셨었고 예. 2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네임 이분이 이제 네. 개발자 출신이 아닌 경상 인문계열 전공 출신 HR 담당자 입장에서 엔지니어 전략 채용을 제대로 해내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육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 업무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CPO님이 네네. 이제 타운즈에 이제 테크 리크루터가 있다면은 네네. 이분들한테 뭔가 개발자나 엔지니어 채용을 할 때 음. 이런 거를 이렇게 해봐라 좀 이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네네. 뭐 어떤 팁을 좀 제가 주실 수 채용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를 육성한다면요. 네네. 뭐 타운즈에 테크 네. 리크루터를 이제 네네. 육성한다, 성장시킨다, 네네. 주니어 네네. 분에게. 네. 우선 아까 정말 네.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는 그러니까 기술자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채용도 중요하긴 한데 내부에 그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부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기술 나름의 스킬들. 좀 네.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걸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채용과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연차가 있고 좀 중연차가 있고 고연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연차 분들을 조금 빨리
뽑아서 올리기 위한 네. 형식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음. 육성을 위한 육성을 좀 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많이 다니면서 아. 직접 만나는 건 전 그거 무조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역시 휴먼 터치를 네, 통해서 네, 네. 이런 라포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을 쌓는 네네. 상시적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많이 담아두고, 아, 네. 나름의 이제 파이프 네. 드라이브를 또 구축을 네. 하고 네. 자체적인 DB를 좀 구축을 하고, 네, 네. 이런 사람은 몇 년 차인데 어떤 기술과 커리어를 갖고 있다 이런 네, 걸 네. 오프라인 커뮤니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명함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네. 그- 링크드인은 어떤가요? 링크드인 네.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네. 하는 게 이제 베스트긴 한데 네. 조금 뭐 그런 게 뭐 시간상으로 좀 네. 그런 리소스를 투여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링크드인도 볼 수 네. 있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리멤버 커리어나 뭐 링크드인 사실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네. 어디 뭐 질이 뭐 더 좋은 네. 질 나쁘다 이런 거를 네, 그건 아닌 얘기하기는 것 같아요. 어렵고 결국에는 그 기술이 진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그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두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이리님께서 개발자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할 경우 네네. 파트타임으로 네네. 채용할 경우 업무 방식 첫 네. 번째, 두 번째 근태 관리, 세 번째 성과 관리, 그리고 네 번째 퇴사 시 회사 관련 데이터 삭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네네네. 단계인 것 봅니다. 네. 이제 파트타임으로 할 때 업무 방식은 네. 일단 뭐 슬랙이나 이런 걸 참여시켜서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일단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그 메신저나 네네. 협업의 툴이나 이런 거에 네네. 함께 조인을 네. 시키고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좀 컴퓨터에 부정적이신 분들은 네. 좀 많이 배제하고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영향을 오히려 네. 뭐 물론 그것도 좋은 네. 되지만은 네. 왜냐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네. 이게 안 되면 저는 일하기가 너무 좀 힘들었던 어렵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네. 업무 방식은 이제 업무 방식은 이제 일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반대로 여쭤봐요. 이렇게 스텝을 나눠달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근태 관리랑 다 섞여져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근태는 관리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파트타임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뭐 좀 많은가요? 저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회사를 프리랜서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좀 네임드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파트로 파트로. 예, 해보시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물 위주로 그러니까 그 네. 일정의 그 결과물이 정말 잘 나오는지 그거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퇴사 시 회사 관련 데이터 삭제는 네네. 이거는 사실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은 네. 애초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공유는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대신 이제 저희가 뭐 피그마나 이런 뭐 문서들은 다 온라인에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권한만 삭제하면은 볼 수 없는 형태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헤일리님께서 현재 기능형 조직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덕트 단위 업무 관리가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고민 중이시다. 그래서 트랜지션 단계를 겪고 오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죠? 트랜지션. 트랜지션 네.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펑셔널 조직에서 뭔가 이런 프로덕트 단위의 업무 관리가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한 경험이 있으신 건지?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저희가 네. 한 20명 남짓한 회사에서 네. 3명에서 4명씩 이제 나눠서 네. 각각을 창업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형 조직이나 뭐 이렇게 프로덕트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거는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보면 네. 이제 뭐 마케팅 팀, 아니 뭐 디자인 팀,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덕트도 뭐 네네. PD 디자인 팀 따로 있고 PM 따로 있고 약간 네네. 이렇게 팀별로 기능형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약간 TF 같은 형식으로 네네. 셀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네. 프로덕트 단위로 이제 네. 조직 개편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요거에 이제 트랜지션이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 요걸 여쭤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마케팅 팀 이런 거 말고 예, 그 팀에서 아예 그냥 프로덕트 그쵸, 하나 스쿼드 단위로 목 프로젝트 쪽에 하나, 예. 예, 기능에서 목적으로 이렇게 네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 같긴 한데
저희 이제 하나의 네. 팀은 뭐 양말 구독 서비스를 하나를 했었고 네. 하나는 뭐 외화 한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아. 아예 다른 서비스 한 회사. 예, 한 회사에서 네. 그렇게 네. 나눠서 하는 걸 했었거든요. 네. 네. 이럴 때 트랜지션을 네.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뭔가 예상되는 네. 문제 해결해야 될 이슈라든가 뭐 이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때 느낀 게 사업을 한 회사에서 사업을 네. 서비스를 총 4개를 돌렸는데 네. 그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기술 공유가 서로 안 돼요. 각 팀별로 네. 네. 각각의 문화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버, 뭐 여기에 개발 언어, 네. 네. 그렇죠? 여기에 뭐 디자인 툴 네. 이런 것들이 이 세 개, 네 개의 사업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네.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빨리 치고 나가는데 여기는 빨리 치고 나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네. 네. 이게 기술의 일원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앱을 만든다면 앱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커리큘럼으로 만들려고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간이 네, 조금 네. 얼마여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노코드님께서 시니어 개발자 채용이 어렵습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근데 이것도 네.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네. 될까요? 일단, 그래도 약간 네. 좀 약간 일반적으로 좀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시니어 개발자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 일단 뭐 너무 많다면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여러 개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니어 개발자 분 중에서도 네. 시니어 개발자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를 지금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긴 네. 한데 네. 이제 일이 너무 도전적이지 않기 원하시는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분야와 핏이 정확히 좀 맞을 때, 맞아야지 네. 합류에 조금 더 네네. 무게질을 네. 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셨던 기술이나 이런 패키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시니어 개발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냥 했던 거를 약간 비슷하게 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환경을 네, 만들어주면 네. 네. 좀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네네. 이제 조금 더 네네. 뭐랄까요? 꼭 해오던 분야가 네네.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BM이 네네.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든가 뭐 그런 약간 좀 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네. 기존 회사에 다니면서 네. 좀 되게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걸 좀 물어보고 해소할 수 예, 있는 기존에 회사냐. 뭐가 그렇게 회사 다닐 때 아, 개발자분들끼리 일할 때 너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면은 네. 막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거를 네. 아 그래? 그럼 그것만큼은 안 하게 해줄게라고 하시면 하실 거예요. 네. 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중요한 팩터가 될 수, 네. 키가 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사실 네. 그게 좀 어렵죠. 예, 쉽지 네,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로는 되게 네. 쉬울 것 같지만은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김진현님께서 외부의 네임드 개발자에게 세션 등을 의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걸 네네. 듣고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외부 네임드 개발자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외부의 네임드 개발자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네. 대부분 이런 개발자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거나 모실 때 네네. 어떤 방법을 주로 쓰게 되나요? 일단은 네. 저는 외주 채널에 열어놔요. 일단 외주 채널을 많이 열어놓는 편이에요. 외주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저희의 하면은, 개발 리소스 중에서 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일부러 특정 부분을 이제 외주 형태로 올려놔요. 아. 그러면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어? 이분은 네네. 네. 어디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만나보면 네. 네. 아 근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네. 조금 더 금전적으로 조금 더 벌건 남는 시간 자기가 하는 기워킹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일이면 할 수 있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했고 뭔가 타겟팅이 딱 되는 건 사실 좀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하려면 뭐 아까 얘기하신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네. 그냥 아예 그 회사를 찍어서 그렇게 보내보는 방식이 있겠는데 네. 그렇게 하긴 좀 어렵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든 킴님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S급 개발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네. 조금 정보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뭐 이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네, 그걸 알아야지 이제 뭐 네. 그걸 끌어올리는데 네. 뭔가 연결고리가 될 것 그쵸. 같은데 음. 주로 이제 좀 이런 S급 개발자분들은 그냥 한 회사에 이제 정착을 한다 하면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좀 계속 정착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자기가 해놓은 그 기술들이 네, 이 단착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고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고착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네네. 더 이상 더 뭔가 발전이나 이런 여지나 사실 이미 완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형태일 네.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네, 채찍질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네. 기본적으로 애초에 네. 뭔가 욕망적인 게 없으면 사실 끌어올릴 일이 끌어올릴 수 없지 어렵죠.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합류하실 때 아까 연봉 물어본다고 했지만 네. 꼭 이제 개인적으로 꿈이 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뭐 개발자 대표가 되는 게 꿈이다. 뭐 에이전시 대표라도 하는 게 꿈이다. 이런 네. 분들도 있고요. 네. 개발자이지만 네, 아니면 나는 CTO가 되는 게 꿈이다. 아니면 네. 기술 뭐 어떤 창업을 하는 게 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반대로 제가 지금 뭐 CPO이고 CTO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언제쯤 어떤 기준에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CTO가 되려면 필요한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계속 코칭을 하고 그렇게 보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애초에 그게 없으면 사실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이 2개 정도 남았는데 네네. 종강님 아이디가 되게 앙증맞으시네요. 잠시만요. 저 Q7 이거 하나 생각이 난 게 네네네. 비슷한 S급 개발자 한 분이 더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경쟁으로 붙이는 게 저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났어요. 네. 네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음, 그런 S급 개발자분이 2~3명이 더 계시니까 네. 이게 자극을 많이 받아서 아. 왜냐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자극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자기가 제일 지금 잘하고 더 배울 게 없다 보니까. 아. 근데 그런 분야가 다른 그런 S급 개발자가 더 있다면 거기에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자극을 봤거든요. 받으실 수 네네네. 있는. 그거는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종강님이 개발자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군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산업군 자체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2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다양할 것 같고 네. 두 번째 산업군 자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예, 형태가 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음. 호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B2B 중에서도 네. 약간 조금 더 ERP나 이런 아예 정적인 형태에 있는 아, 개발이라면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내가 한 결과물들이 네. 바로바로 체감될 수 있는 아웃풋으로 네네. 돌아오기가 그리고 쉽지 사실 않아요. ERP 같은 건 오히려 자기가 뭔가 주도하기보다는 네, 뭔가 결국엔 해달라는 거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선호하지 알겠습니다. 않는 상업군. 네. 네, 그 다음에 바비님이 올해 1월에 비해 현재 재직 중인 멤버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시기에 엔지니어 멤버분들이 느끼셨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타운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네네. 네, 이거는 네.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일로 만나는 사이 문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일로 만났으니까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랑 이제 지금 7월 6개월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착시키기까지. 네. 이제 우리의 호흡이 딱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라는 거를 다 네. 맞춰가는 게 네, 네. 이제 오래 걸렸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저희끼리 네. 어려운 그런 것들인 것 같고, 네, 저희가 스프린트를 2~3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네, 그게 끝나고 나면 회고를 꼭 해요. 회고를 꼭 해서 네, 서로 일할 때 도움을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점수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채점을 각자 이제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추가로 질문 하나를 더 주셨는데 요거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신님이
CPU이자 CTO 역할을 이제 모두 맡고 계신데 네. 두 역할로서 각각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일단 CTO는 예전에 많이 해왔던 역할이긴 한데 사실 네. 제가 뭐 배민처럼 큰 회사 CTO 역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뭐 큰 CTO는 아니지만 네. 네. 이제 CTO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 기술을 이제 저희 구성원 분들이 네. 일어나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스펙을 규정하는 것들을 네. 네, 굉장히 많이 기술자분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것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부 아니면 추가적인 인력한테 육성하는 저희 육성 정책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육성 저희만의. 정책.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기술은 어느 정도 정립은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새로운 2년차, 1년차 분들이 와서도 네. 한두 달만 하면은 저희 이제 플랫폼에 타서 같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같이 육성, 할수 예, 있겠다. 육성 네. 교육 컬럼을 그 그거에- 커리큘럼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네. CPO로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규제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칭하느냐. 저희가 지금 서비스 모델이 이제 유저와 유저가 이제 대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 없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기존의 PO 분들이랑 네. 계속 이제 유저분들 만나면서 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육성과 이제 네네. 서비스 자체에 대한 네네. 성장에 네네. 집중하시는 게. 네. 좀 질문이 또 하나 들었는데 요 질문까지 네,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영님께서 네. 답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일부분을 외주 채널을 네네.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자주 이용하시는 외주 채널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건 저희 구성원분들이 직접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직접 네. 구성원분들이 네. 왜냐면 제가 뭔가 이걸 다이렉트로 꽂아서 하기보다는 네. 저희 그 각자 개발 파트에서 네. 각자가 원하는 채널에 올렸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커뮤니티 올린 게 하나 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크몽에도 올렸고요. 아, 크몽이요? 네, 크몽에도 네. 올렸고 네. 그다음에 미시캣에도 올렸고. 위시캣. 네네.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개발자분이 올린 커뮤니티도 올렸어요. 뭐 그 커뮤니티는 뭔가 이렇게 네. 공식적인 채널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그냥 그냥 평소에 활동하는 뭐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 예, 예. 그 중에서 좀 그럼 크몽이나 위시캣 뭐 네. 둘밖에 없지만은 뭐 비슷비슷한가요? 그 아니 좀 연락이나- 퀄리티가 다를 수는 있죠. 어. 네네. 어, 그러니까 크몽은 그렇군요. 네네. 조금 더 네. 그냥 가볍고 뭔가 이제 좀, 단순한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있고. 아, 근데 위시캣은- 사실 그 네. 중에서도 또 네. 기인을 만난 적도 있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냥 개발하시는 분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여기 할지 저기 할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위시캣이나 이런 데는 전문 업체들이 좀 많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두세 명의 소규모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플랫폼 보니까 자체가 그런 네. 쪽을 많이 네, 다루는 만약에 거니까. 파이가 조금 크면 네. 그런 데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음. 왜냐면 두세 명이 함께 네, 네.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Q&A까지 지금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JH 자님이 외주 채널 열어둔 목적이 아까 정직원 채널로 연결하기 위함이셨나요? 라고 약간 설명해 주신 걸 놓쳐서 지금 질문 주신 것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은 아닌데요. 네, 그게 주목적은 네. 아니죠. 네. 네. 저희는 내부에서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거기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사전에 뿌려놓는 행위를 빌드업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테크트리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네. 그게 그 사람의 채용이 이어질 수도 있고 네. 그냥 지속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는 지금 꽤 있고 네. 저희 정직원은 아니지만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실시간 Q&A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발자 채용과 프로덕트 팀 빌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너무 이 QA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네. 즉흥적인 거에 많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네네. 힘들었고 아니면 저도 정말, 되게 도움이 되시는 네. 말씀들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많이 특이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네. 또 긴장도 되고 네,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네. 앞으로도 또 뭔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또 재밌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개발자 직군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협업을 하지만은 좀 생소한 영역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어떤 직군의 특성들이 있는지 좀 더 배워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플렉스 웨비나는 이제 이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은 지금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 HR 담당자들의 커뮤니티인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웨비나, 알찬 웨비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